건강을 상징하는 생강. 하지만 이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생강 섭취 시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위염,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공복에 다량의 생강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장운동을 촉진시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제로 작용하여 혈액 응고를 저해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생강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일 때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강을 섭취할 때는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생강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강은 입덧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량 섭취 시 유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하루 2g 이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장애, 설사, 혈당 및 혈압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보충제로 섭취할 때는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강과 함께 먹을 때 영양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운 고추류입니다. 매운 고추류는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고추류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해 위염,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 재료를 함께 섭취할 때 속쓰림이나 위경련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추류와 생강은 적당량만 섭취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백설탕입니다. 백설탕은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백설탕은 고당식품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강과 백설탕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생강을 기반으로 한 차나 요리에 백설탕을 많이 넣으면 생강의 건강 효능이 약해질 수 있고 오히려 혈당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히스타민 농도가 높은데요. 생강 또한 히스타민 대사를 자극할 수 있어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강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재료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누리세요.
다음은 생강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강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에서 모두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아왔으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만성 염증은 심장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 개선에도 효과적인데요. 오랫동안 소화불량, 팽만감, 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되어 왔으며 소화 과정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 소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생강의 항구토 효과는 잘 알려진 효능 중 하나인데요. 생강은 구토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임신 초기 입덧,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 멀미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임산부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천연 구토 억제제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에서 1.5g 정도의 생강을 섭취하면 입덧 증상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생강은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운동 후 나타나는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골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생강 추출물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생강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강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방 농도를 줄여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유익한데 항산화 및 항균 성분 덕분에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감기나 독감과 같은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데요. 생강차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항바이러스 성분도 있어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생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또한 식욕 억제 효과도 있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더 나아가 생강은 생리통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진통제 대신 사용되어 왔으며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일반적인 진통제만큼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강의 항암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등 특정 암 유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신선한 상태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활용할 수 있으며 가루 형태로 사용하거나 보충제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2g 정도의 생강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간주되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생강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태입니다. 명태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으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와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생강은 명태의 담백한 맛을 더욱 살려주며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명태는 소화가 잘 되는 생선으로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도 적합하며 생강과 함께 요리하면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찜 요리나 구이에 생강을 곁들이면 명태의 맛과 건강 효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한 채소로 소화기 건강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데요.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양배추의 소화 촉진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역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위장 건강에 유익하며 생강의 소화 촉진 작용과 함께 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어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 분말을 활용한 생강차입니다. 생강 분말을 사용한 생강차는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에 매우 유익한데요. 생강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생강차에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또한 따뜻한 차 형태로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생강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신선한 생강을 고르기 위해서는 외관과 색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신선한 생강은 밝은 황금빛을 띠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결점이 적어야 좋은 상태입니다. 균일한 색상이면서 얼룩이나 반점이 거의 없을수록 더 신선한 생강입니다. 반면에 표면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의 질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신선한 생강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딱딱함을 유지해야 하며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생강이 물러지거나 주름이 많이 졌다면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고를 때 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생강을 살짝 긁어봤을 때 강하고 상쾌한 향이 나야 하며 톡 쏘는 향이 신선한 생강의 특징입니다. 만약 향이 약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오래된 생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크기와 모양 또한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인데요. 가능한 한 매끈하고 곡선이 적은 생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곡선이 많을 경우 껍질을 벗기기가 까다롭고 손질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식재료인데요. 만약 12주 내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실온에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 보관이 추천되는데요. 생강은 껍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 남은 생강은 물기를 잘 닦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야채 칸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장기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인데요. 생강을 껍질째로 냉동하거나 미리 껍질을 벗겨 작게 자른 후 냉동해 두면 편리합니다. 냉동한 생강은 필요할 때 꺼내어 갈거나 썰어 사용할 수 있으며 냉동에도 생강의 풍미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몇 개월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강 분말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생강을 잘게 갈아 건조하거나 오븐에서 말린 후 분말로 만들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요리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에 절여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절임 생강은 생강의 독특한 풍미를 유지하면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며 냉장 보관 시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생강을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생강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생강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생강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